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휴일인 내일부터는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무더위는 없겠지만 가을 태풍의 위험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가을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선 좀 어디에 좀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앞으로 비가 더 내리는 지역은 없는지 강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주로 서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곳도 있는데요. 울릉도의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174mm, 보령의 경우는 143mm를 기록을 했고 특히 이충남 보령의 경우에는 시간당 강수가 60mm에 달해서 정말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이 동해안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좀 더 산발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고 내륙 곳곳에 이제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 영동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강릉 지역에도 천근 같은 단비가 내렸잖아요. 가뭄 해결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죠? 네, 됐습니다. 이 강릉 지역은 어제도 이제 단비가 내렸는데요. 어제 밤사이 이제 강수량이 70mm 정도로 그래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가 좀 더 내렸습니다. 사실 이 강릉 지역은 지난 12일부터 비가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강릉에 비가 내릴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10일부터 오늘까지 누적 강수량이 280mm 정도로 이 강릉 지역의 9월 평년 강수량이 220mm 정도인데 어쨌든 이를 웃도는 정도의 비가 좀 쏟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비가 오기 전에 이 강릉의 주요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1.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12일부터 계속 비가 오면서 저수율 자체도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비가 내리면서 30%를 돌파를 했고 이제 오늘은 평창 도암댐의 방류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저수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도암댐 방류는 수질 문제로 인해서 2001년에 좀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로 24년 만에 이렇게 도암댐 방류가 시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40%를 돌파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평년 저수율과 비교하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평년의 경우에는 저수율이 72.4%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가뭄 상황은 좀 버티고 숨통이 트인 정도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 강릉 지역은 특히 제한급수도 좀 시행이 됐었죠. 이 아파트에서도 하루에 2번, 3시간씩 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좀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어제는 113곳의 아파트의 시간당 제한급수도 이제 모두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좀 물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비구름이 자주 지나면서 날씨가 확실히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폭염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뭔가 폭염으로 이렇게 불릴 만한 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확연히 이제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이 이제 전국적으로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좀 이렇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침과 밤 공기는 정말 확연히 달라졌음이 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풀린 거는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왔다는 거는 이번에 비가 자주 이어진 이유와도 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이 더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내리는 건데요. 이 계절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향하게 되면은 북쪽에서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 전에 한반도에 더운 공기가 이미 가득한 상태, 그리고 남쪽에서 끊임없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
특히나 가을 호우가 좀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이유는 이렇게 북쪽에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더운 공기를 밀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면서 날이 급격히 선선해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1.4도에 그쳤습니다. 이건 올가을 들어서 정말 최저 기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큰 일교차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여름에는 아침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기 때문에 큰 기온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이렇게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은 낮에는 그래도 햇볕에서 기온이 좀 오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온이 좀 25도 안팎으로 오르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거의 15도 아래까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때는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입으면서 좀 일교차 큰 날씨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을 지나서 지금 가을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는 태풍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반도 남쪽에 태풍 2개가 북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반도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요, 17호, 18호, 19호 태풍, 그러니까 태풍 3개가 한반도 남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17호 태풍 미탁은 중국을 향하면서 열대저압으로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남쪽에는 필리핀 동쪽에 있는 18호 태풍 라가사, 그리고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19호 태풍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태풍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와 매우 떨어져서 북상을 하고 있고 향하는 위치 자체도 전혀 한반도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왔다는 점, 그래서 이 찬 공기가 태풍의 북상을 못하게끔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좀 가을로 접어들었는 지금에도 아직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주로 태풍이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름에도 단 한 개도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한 개도 없어서 2016년에 이어서 9년 만에 태풍 없는 여름을 우리가 좀 보내게 됐고요. 이 이후로는 폭염 고기압이 자꾸 한반도에 자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태풍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중순인 지금까지도 아직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없습니다. 사실 여름에서 가을까지 태풍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 그러니까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경우는 1988년과 2009년밖에 없는데요. 올해도 가을이 끝날 때까지도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좀 이례적인 해로 기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태풍으로부터 안전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기존에 과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주로 9월 말에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차바, 2018년에 콩레이, 2019년에 미탁 모두 9월 말에 발생을 해서 10월 초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가을 태풍이 위험한 이유는요. 한반도,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계속해서 폭염 상황이 이어지면서 바다 온도가 끊임없이 데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려고 하면은 물이 바로 끓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바닷물도 똑같습니다. 여름에 계속해서 햇빛이 내리쬐면서 바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요. 그 최고치를 찍는 게 가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엔 태풍이 북상할 때 계속해서 그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은 폭염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뚜렷한 고기압이 없게 되면은 태풍이 곧바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10월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을 태풍은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한반도에 가장 늦게 영향을 줬던 사례로는 1998년 10월 18일에 영향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 중순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가을 단풍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그러면 첫 단풍 시기도 좀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올가을도 이제 늦더위 때문에 지각 단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풍 전망을 보면요. 설악산의 경우 10월 2일에 첫 단풍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평년보다 4일 정도 늦은 기록인데요. 지리산의 경우에는 10월 18일, 한라산은 10월 21일, 북한산의 경우에는 10월 22일 날 시작을 해서 평년보다 일주일이나 늦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주로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첫 단풍이 10월 2일에서 22일,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풍은 기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단풍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9월 상순의 기온이 어떤 이냐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오기 전까지 9월에 계속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 늦더위로 인해서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각 단풍은요, 지구온난화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최근 5년간 첫 단풍이 언제 들었는지를 살펴보면은 1990년대와 비교해서 지리산은 12일이나 늦었고요. 오대산과 내장산은 8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단풍은 조금 더 늦게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첫 단풍이 시작한 지 약 2주 뒤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상 정상에서부터 약 80%가 물드는 절정 시기는 중부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남부의 경우는 10월 말부터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